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운동선수는 종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직업적 수명이 무척 짧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유아기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전성기를 지내고 이른 나이에 은퇴합니다. 운동이 인생의 전부이던 운동선수들은 현역 시절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은퇴 후 한동안 수익이 없어 힘들었다는 고백을 해서 화제입니다. 불모지와 같던 우리나라 리듬체조 종목에서 수차례 최초의 기록을 세운 주인공은 바로 손현재입니다.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살인 손현재는 15살 때 우연히 입문한 리듬체조에 재능을 보여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최연소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출전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개인 종합 동메달을 따면서 세계의 손현재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인전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손현재는 이후에도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2012 편자 월드컵에서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 첫 메달을 획득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올림픽 첫 결선 진출에 성공했으며 2014년에는 세계선수권 첫 메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만 실력보다는 귀여운 외모가 더 주목받으면서 운동선수가 성적이 아니라 외모로 관심을 받으려 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대해 손현재는 체조는 대회를 한 번 나가면 본인, 코치, 심판, 트레이너 등의 숙박 등 비용을 국가대표도 마찬가지로 모두 선수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 또 비용 때문에 광고를 찍어야지만 대회를 나갈 수 있다. 올림픽 정도 대회만 지원금이 나왔다 라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때문에 글로벌로 욕을 먹었다 라고 억울한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으며 실제로 손현재는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미스터 피자, 르꼬크 골프, KB 손해보험 매직카 다이렉트 등 CF 광고 모델로 활동해 귀여운 얼굴로 국민 유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매년 가족도 친구도 없는 러시아에 홀로 건너가서 훈련에 임했는데 광고를 찍기 위해 위국할 때마다 왜 운동 안 하고 광고를 찍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고 러시아에 돌아가서도 왜 훈련 중 너만 광고를 찍으러 노리하냐라고 비난받았다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가면 아시아권에서 상위권에 드는 선수가 별로 없던 그 시절 손현재는 왼팔에 태극기를 달고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응원해주지 않지 하는 생각을 하며 매일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응원의 목소리에 비하면 악성 댓글은 소수였지만 20살도 안 된 선수가 이겨내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손현재는 19살 이후 은퇴를 계획했습니다. 여느 운동선수들처럼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한 손현재는 런던 올림픽에서 결승 진출까지 성공한 후 은퇴를 선언했으나 회사의 만류로 미루었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두 번째 은퇴를 계획했지만 그 역시 주변의 설득에 못 이겨 포기했습니다. 결국 2016 리우 올림픽에서 4위를 달성하고 나서야 은퇴를 하게 됩니다. 손현재는 23살에 은퇴를 해 은퇴를 빨리 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보통 리듬체조 선수들이 21살에서 22살에 은퇴하는데 비하면 오래 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년 동안 피땀 흘려 훈련한 끝에 태극기를 달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연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리듬체조에서 최초의 기록을 무수히 세운 손현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연금은 점수로 책정해서
20점이 넘는 때부터 한 달에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은 금, 은, 동메달이 각각 90, 70, 40점이며 4, 5, 6위에게도 각각 8, 4, 2점이 부여됩니다. 두 번의 올림픽 출전에서 각각 5위와 4위를 기록한 소년제의 경우 12점을 획득한 셈입니다. 반면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는 금은 동메달이 각각 10, 2, 1점입니다. 또 4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는 1, 2, 3위에게 45, 12, 7점을 부여하고 이 3년마다 열리는 국제대회는 각각 30, 7, 5점을 줍니다. 그 외 1년 주기의 세계대회는 20, 5, 2점을 부여합니다. 이에 소년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 은, 동을 각각 하나씩, 유니버시아드에서 금 하나를 타서 23점을 획득했습니다. 연금은 기준 점수 20점을 넘어 지급 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매달 20일에 해당 선수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연금의 액수는 누적 평가 점수가 110점이 되면 연금은 매달 1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올림픽은 금메달의 상징성을 인정해 평가 점수가 90점이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지요. 따라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은 모두 금메달 하나로 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여러 번 딴다고 해서 연금이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연금의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못 버니까 맨날 광고만 찍어대지. 국가대표도 박봉인 건가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받네. 올림픽에 목숨 거는 이유가 있구나. 메달 없으면 연금도 못 받는구나. 광고랑 방송 활동으로 돈 엄청 벌었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소년제는 연금 점수 총 35점을 획득해 연금 45만 원이 확정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생 동안 매달 나오는 연금이 반갑지만 생계를 꾸려갈 만한 금액은 아니지요. 그리하여 소년제는 리듬 체조 지도자이자 사업가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현역 시절부터 꾸준히 방송과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아온 소년제는 은퇴 후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소년제는 2019년 1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격이 방송에 안 맞는 다면서 은퇴하고 다른 또래들처럼 똑같이 진로 고민을 하고 뭐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는 해봤는데 리듬 체조 선수가 아닌 상태에서 방송에 나가니까 호칭도 애매하고 여러모로 혼란스럽더라 라며 그것보다 전 리듬 체조 국가대표로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는 솔직한 심경도 털어놓았습니다. 소년제는 현역에서 은퇴한 지 2년 만에 다시 리듬 체조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3월 26살이라는 나이에 리듬 체조 아카데미를 열고 대표가 된 것입니다. 리듬 체조를 가르치는 곳이기는 하지만 단순 강사가 아니라 대표의 자리에 오른 소년제는 지난 1년간 수없는 부족함과 마주했습니다. 선수 소년제와 달리 일반인 소년제는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단순 업무를 비롯한 일처리와 매니지먼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엑셀 작업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대표직을 맡은 소년제의 포부는 남달랐습니다. 리듬 체조 선수로서 본인이 느꼈던 고충을 사업에 녹여내 리듬 체조 종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욕심을 보였습니다. 소년제는 리듬 체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숙하게 경험해보면 선수들의 경기를 볼 때도 더 흥미를 느낄 것이고 자연스럽게 선수층도 두터워질 거라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소년제는 지난해부터 국제중역 리듬 체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짐내스틱스 프로젝트 2018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해당 대회는 2019년 니프 챌린지컵으로 이름을 바꿔 이어졌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개 나라에서 온 만 5세부터 15세 중역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1회 때인 2018년에는 구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사비를 들였고 이듬해 대회에도 직접 나서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소년제는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리듬체조를 대중화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확고하기에 국내 최초 리듬체조 국제대회 무대를 마련한 소년제의 첫걸음입니다. 월세를 내고 직원 월급 주는데 모두 지출했고 대회 개최에는 사비를 보탤 정도였지요. 소년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넘게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키즈 수강생만 받던 것을 성인까지 확대하면서 현재 수강생은 100여 명으로 늘어나 꽤 자리 잡은 편인데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피하지 못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부족한 면이 많다지만 이미 선수 시절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소년제이니만큼 강단있는 모습으로 리듬체조와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위추가 주목됩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